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며 판매왕 성과도 수없이 받아온 엄 씨는 지난해부터 야간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투잡을 뜬 건데요. 낮에는 회사, 밤에는 도로에서 아침 9시가 다 되도록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엄 씨가 이토록 힘들게 일만 한 이유, 바로 사랑하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새벽 3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엄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던 가장의 비극,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아휴, 또 음주운전 또. 참.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어제 새벽 3시 30분인데요. 광주 광산구 흑석 사거리에서 이 교통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도로를 벗어나서 교통섬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남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신호를 기다리던 남성은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근데 본인 직업은 있는데 네. 투잡으로 이제 밤에는 저렇게 대리운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직업이 자동차 판매원 일을 했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인데,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니까 반도체나 이런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차량 판매 자체가 차량 인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판매 대수도 감소되고, 예전에 판매왕 성과도 꽤 많았는데 지금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돈을 벌어야 되고, 특히 얘기했던 것처럼 딸들의 가해비, 학원비 같은 것들을 벌기 위해서 이 퇴근 후에는 대리기사 일을 했던 걸로 지금 보여요. 이 40대 이 엄씨 일가를 보면 오후 6시에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잠시 잠을 잡니다. 잠 다음에 저녁 9시에 다시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에 와가지고 잠 다음에 출근을 또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하면서 지금 저기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가 이게 좀 봤더니 저랑 동갑이 있더라고요, 이 고인이.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야, 이제 집에 같이 있는 가족들이야 이 사정을 알았지만, 이 친척들은 이분이 이런 생활을 하시는지 몰랐다면서요. 사실 이게 되게 책임감이 강하셨던 가장인 것 같아요. 힘들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가족들조차도 힘들까 봐 그 대리 운전을 하시면서 몇 달만 참으면 되지. 그래, 몇 달만 참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1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자동차 계약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 엄 씨가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습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내세가지 않는 상황, 그 자녀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가장이 이제 덧없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투잡 아빠를 덮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 음주운전이었고 역시 이 음주운전을 했던 그 피의자는 유족들에게 아직 사과도 없다. 네, 유족들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엄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리기사 일에 나섰는데요. 사고 시간까지 일감을 찾아다니다가 만취 차량에게 변을 당한 겁니다. 이 사고 당시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요, 교통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애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딸이 둘이시래요. 이 딸들은 지금 아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어른들 입장에선 이 어린 아이들한테 아빠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런데 앞서 구급대 사건에서도 전해드렸고 이 사건도 그렇고, 왜 이런 인간들은 꼭 이렇게 사과를 않는 걸까요? 사과도 않는 걸까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 고인이 교통섬에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원래 이 도로 한복판에 있는 교통섬이라는 게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 교통섬에서 이런 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많은 것보다 가끔 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가 보행자라든가 교차 같은 경우에 이 횡단보도가 길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만들어 놓거든요. 이걸 보행섬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또 가장자리에 맞는 건 교통섬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지하철 입구라든지 가로수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방어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 나는 건데 또 밤에는 잘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힘든데 이걸 그 인식조사를 이제 파이그래프에서 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통섬이나 보행섬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4.9% 그러니까 6,839명이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괜찮아. 위험하다 생각 안 해 하는 사람이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원활이라든지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그 미명하게 만들었지만 여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뭐 일부에서는 폐해자자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아까 이제 그 사무실 오는데 그쪽에 있었거든요. 예. 요게 좀 어느 번에 보게 되면은 괜찮은데 사실 술 먹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사고 날 경우에는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요건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조그마한 접촉 사고에서도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교통섬이 있으면 차들이 튕겨져 나오면서 그쪽으로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아무런 방금 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둘레를 뭐 이렇게 치고 있는 펜스나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없고 말이죠.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교통섬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진짜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 사실 저도 너무너무 두려운 게 뒤에서 오는 차량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오면 저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우리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아까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이 넘었는데 지금 이 순간 과연 이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이 뭔지도 우리도 꼭 한번 끝까지 좀 추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험 운전 치사상이 되려면 그렇게 술을 먹고도 운전하는 게 곤란한 정도가 되어야지만 흔히 말해서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 정말 그 피해자 분들에 있어서 경찰이 어떠한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되는지도 좀 같이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사건 반장에도 나오셨던 한문철 변호사가 이제 뭐 그 본인이 진행한 유튜브 채널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보통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본인은 항상 이 건널목 같은 데 있을 때 이 가로수 혹은 이런 가로등 이런 데 이제 뒤에 몸을 엄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차들이 이제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 이런 교통섬으로 돌진하는 경우에 뭐가 됐든 1차적으로 충격을 이렇게 완화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다 이렇게 몸을 숨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 네.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에요 결국. 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아버지의 어떤 이 사고 소식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계속 묻는데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서 오늘도 안 돌아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부분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지 아빠가 언제쯤 오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엄마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 이 사고 당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법을 지키려다가 법 안 지킨 사람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눈에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상복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지금 말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아픈데 그 엄모 씨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제 가정의 기둥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녀딸하고 며느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너무나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한데 정말 음주운전은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지금 다들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